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 6단원 전개식에서 미지수 구하기 단원인데 우리가 전에 1단원에서 5단원까지는 곱셈 공식 5개를 배웠어.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자. 우리가 a 더하기 b를 다항식을 완전 제곱해서 제곱해주면 앞에 거 a를 제곱해주고 가운데는 a랑 b를 곱해준 거,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해준 거에 2배를 더 곱해줘서 2ab가 됐었고, 마지막은 뒤에 거를 제곱해준, 자, 요 공식이 있었지. 그리고 a 빼기 b를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이랑 2ab랑 b제곱이 똑같은데 누구 부호만 바뀌었다? 가운데의 부호만 마이너스 2배로 바꿨었죠. 자, 세 번째 곱셈 공식은 a랑 b를 한 번은 더한 것과 a랑 b를 한 번은 뺀 식을 곱했을 때는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고 했었고, 다음은 x와 상수가 더해지고 또 x와 상수가 더해지는 꼴에서는 일단 x제곱이 나오겠고, 상수끼리 더해준 걸로 x항을 만들고 상수끼리 곱해준 걸로 상수항을 만들었었어. 마지막 공식은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라는 공식으로서 앞에 것끼리 곱하니까 acx제곱이고, 자, 가운데 항을 만드는 방법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처럼 곱해주자 그랬어. 그래서 AD와 BC를 더해준 거에 X항, 마지막은 상수끼리 곱해준 상수항이 된다. 자, 이렇게 5가지 공식이 있었었는데 지금 할 거는 전개식에서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1번부터 한번 가볼게.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x 플러스 3을 제곱하면 요거는 아니고, 자, x 플러스 네모를 제곱했더니 x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얼마? 25가 됐다. 그럼 얘는 문제니까 여기를 바꿔보자. 여기를 36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있고 가운데는 모르지만 얘를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을 했을 때 36이니까 이 네모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얼마죠? 양수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네모는 6일 거야. 자, 그러면 이 가운데 항은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x랑 6을 곱해주는데 거기에 몇 배를 해서? 2배를 해서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12x가 되니까 여기 네모는 12로 채워지겠지. 그래서 몇을 제곱하면 36이 되는지를 찾아주고, 여기를 찾았으면 가운데 항은 2개 곱한 거에 2배를 해서 찾아준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x 빼기 네모를 제곱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네모가 있다라고 한번 봐보자.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앞에 거 제곱이 있는데 얘를 제곱한 값도 몰라요. 근데 누굴 알아? 가운데 항을 아니까 가운데 항은 어떻게 만들어? x랑 네모를 곱해서 거기에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만드는데 그게 빼기 6이야. 그럼 이 네모가 얼마죠? 바로 3이지. 그래서 여기가 3이 들어갔고, 그럼 이 네모를 찾으면 그거에 제곱을 해준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바깥 네모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2배를 한 게 마이너스 6x를 통해서 이 네모가 몇인지를 찾아주면 되겠고, 자, 또 하나 가볼게. 지금 이 1번과 2번은 바로 이 2개 공식을 응용해서 네모칸 채우기 문제였어. 자, 다음 3번은 이 세 번째 문제인데 x랑 네모를 더하고 x랑 네모를 뺐더니, 그래서 곱했더니 x제곱 빼기 36이 나왔대요. 자, 그럼 같은 것끼리 더하고 같은 것끼리 빼서 곱하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다. 다시 말해서 이 뒤에 거 제곱 36은 이 네모를 제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네모에 들어올 숫자는 6이 되겠죠. 이렇게 3개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봤어. 자,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두 개 연습을 더 해볼게요. 자, 나머지 두 개는 예를 들어 x 플러스 네모랑 x 플러스 3을 곱했더니 x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15가 나왔다고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상수, x 플러스 상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을 적고 이 가운데 항은 요 네모랑 3을 더해서 x항을 만들고 이 마지막 항은 상수끼리 곱해서 네모랑 3을 곱해서 만드니까 다시 말해서 이 네모는 5가 돼야 여기가 15가 되겠고 그럼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5 플러스 3x니까 여기가 8x가 되겠죠. 이렇게 공식 이용해서 해줄 수 있겠어. 자, 하나 더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볼게. 자, 예를 들어 3x 플러스 5가 있고 2x 플러스 네모가 있는데 얘를 전개하니까 6x제곱 플러스 19x 플러스 네모가 됐어요. 자, 지금은 마지막 5번 공식을 응용한 건데 ax 플러스 b 더하기 cx 플러스 d야. 근데 이 d가 지금 네모인 상태인 거죠. 그럼 2를 곱해서 6x제곱이 나왔고 가운데 항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5번 공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처럼 3이랑 네모를 곱해. 3이랑 네모를 곱하고 5랑 2랑 곱해서 10을 만들어서 더한 거에 x항을 만들었더니 19x가 된 거야. 그러면 얘가 9가 돼야 되겠고 얘가 9가 되려면 이 네모는 3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3이어야 돼. 그러면 이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해주기로 했으니까 5랑 3을 곱한 15가 되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꼴을 그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고 우리 53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자, 53페이지는 공통 부분이 나오는 문제야. 7단원이죠. 공통 부분이 나오는 문제. 자, 위에 맨 윗줄을 읽어보니까 복잡한 다항식의 곱셈에서 공통 부분 또는 식의 일부를 한 문자로 바꿔놓고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뭐라고 나냐면 공통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보이면 걔를 뭐하자? 한 문자로 바꾸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보고 치환이라고 해요. 자, 공통 부분이 나왔을 때 한 문자로 바꾸는 걸 보고 치환이라고 해. 그럼 치환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y 플러스 2랑 전개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고 y를 가지고 세 번 곱하고 1을 가지고 세 번 곱해서 총 9번의 분배 법칙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9번을 분배 법칙하고 또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려. 자, 한번 처음이니까 해보자. x 곱하기 x 하면 x제곱, x 곱하기 y, xy, 그 다음에 x 곱하기 2, 2x 더하기 이번에 y랑 3개 다 곱하면 xy, y제곱, 2y가 되고 1이랑도 3번 곱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2가 되죠. 그럼 여기서 동류항이 누군지 찾아보니까 2x랑 x랑 동류항이고 여기 2y랑 y가 동류항이에요. 그리고 여기 xy랑 xy가 동류항이야. 그럼 동류항끼리 다 계산을 해보자. 우선 x제곱 더하기 xy랑 xy를 더하면 2xy가 되겠고 y제곱 더하기 2x랑 x를 더하니까 3x가 되면서 2y랑 y를 더하면 3y가 되고 마지막 상수항 2까지 적어주면 답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곱셈도 9번 해야 되고 9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류항끼리 찾아서 계산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자, 그럼 풀이법을 다르게 해서 이제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곱하기를 해볼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1과 x 플러스 y 플러스 2에서 이 공통 부분을 찾아보자 이거야. 공통 부분이 어딘지 보니까 잠깐만
x 플러스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바로 x 플러스 y가 여기도 여기도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치환하자. 그럼 우리는 x 플러스 y를 뭐 대문자 a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식이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대문자 a 플러스 1이 돼버리고 뒤에 식은 대문자 a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러면 딱 봐도 식이 간단해졌죠. 그럼 전개하기가 훨씬 쉬워졌어. 그럼 얘를 전개하는 거는 곱셈 공식 4번 공식을 이용하니까 대문자 a제곱 1 더하기 2의 a인 3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전개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다시 치환을 풀어주는데 풀어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x 플러스 y를 a로 바꿔서 치환을 했으면 풀어주는 방법은 a를 x 플러스 y로 바꿔주면 돼. 다시 말해서 a 자리에 x 플러스 y를 대입해주면 돼요. 이 자리에 x 플러스 y가 다시 대입이 되니까 a제곱이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 3 곱하기 a는 3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되면서 더하기 2가 되죠. 그럼 얘를 전개를 쭉 해보자.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y 그리고 더하기 y제곱이 되고 얘를 분배법칙해주면 3x 플러스 3y가 되면서 2가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동류항도 없을 뿐더러 계산도 끝나버렸어. 자, 이 방법이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일일이 9개의 항을 전부 구해야 되는 방법이라면 얘는 간단하게 전개한 후에 다시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봤더니 동류항도 나오지 않고 더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계산 속도도 빠르고 또 뭐도 정확도도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치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쓸 건데 이 치환에 대해서 공통 부분이 나오면 치환이 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뒤에 있는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또 쓸 거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다음은 56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자, 56페이지부터는 어떤 문제인지 한번 정리를 또 해볼게. 8단원이고요. 단원명으로는. 그리고 이 지금부터는 8단원부터 9단원 그리고 10단원까지는 8단원부터 10단원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이제 뭐 하자는 거냐면 바로 곱셈 공식을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자는 거야. 숫자 계산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루트 2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하게 되면 a 빼기 b의 제곱처럼 앞에 거 루트 2를 제곱해주고 가운데 뭐가 빼기니까 루트 2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마지막은 뒤에 거의 제곱인 1을 제곱해준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되겠지. 루트 4니까. 그리고 숫자 밖에 있는 것끼리, 루트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 더하기 1이 되면서 우리 숫자끼리 계산이 가능하죠. 교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a랑 b면 a제곱과 b제곱에서 끝났지만 얘가 숫자니까 제곱해서 뭐가 돼버려? 계산이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자, 또 하나 가볼게. 뭐냐면 루트 7 마이너스 2와 루트 7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에서, 다시 말해서 루트 7의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인 2의 제곱을 빼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7에서 4를 빼는 효과가 일어나니까 정답이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로 했던 거를 그대로 숫자로 해주면 되겠다는 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또 하나 가보자.
루트 3 플러스 5와 루트 3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a, x 더하기 b와 같이 x의 제곱인 루트 3의 제곱을 해주겠고 a랑 b를 더하죠. 그래서 5랑 마이너스 1을 더한 후에 루트 3을 곱해주고 마지막은 상수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3이 되고 얘는 계산해서 3 루트 3이 되면서 빼기 10이 있으니까 우리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 플러스 3 루트 3이 답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그냥 얘를 분배 법칙을 해서 4번의 분배 법칙 곱셈을 해준 후에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4번을 해주게 되면 루트 3 곱하니까 3이 되고 루트 3이랑 빼기 2가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5하고 루트 3이 곱하니까 플러스 5 루트 3 마지막 5랑 마이너스 2랑 곱하니까 빼기 10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오고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3 루트 3이 나오니까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지금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분배 법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8단원 말고 9단원 57페이지 9단원으로 가볼게요. 9단원은 바로 분모 유리화예요. 분모 유리화. 우리가 분모 유리화를 제곱근에서 했었었는데 그게 조금 다른 유리화를 배우게 된다. 우선 제곱근에서 배웠던 유리화는 이런 거야. 루트 2분의 5는 분모가 무리수인데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걸 보고 분모 유리화라고 하는데 바꾸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분모와 똑같은 무리수를 분모에다 곱해주게 되면 얘가 곱하면서 분모는 2가 돼서 유리수가 돼버려. 근데 분모에만 곱해주면 값이 변하기 때문에 분자에도 같은 수를 곱해주게 돼서 5루트 2가 되죠. 그러면 분모만 무리수가 되고 무리수가 유리수가 되고 전체 값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걸 보고 분모의 유리화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번에 배울 거는 조금 다른데요. 뭐냐면 루트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 똑같은 거? 루트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5가 있으면 똑같아요. 분모가 루트 2가 있으니까 루트 2를 분모와 분자에 곱하되 지금 현재는 분자가 2개가 있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할 수 있도록 괄호를 쳐주고 곱해줘야 돼. 그러면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루트 6에다가 루트 10을 더하게 되니까 분모 유리화가 됐지. 분모가 유리수가 됐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뭐가 나오냐면 지금부터 루트 3 더하기 1분의 2다. 이런 거를 한번 유리화를 해볼게. 루트 3 더하기 1분의 2다. 그럼 분모가 지금 무리수와 유리수의 덧셈으로 돼 있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얘는 무리수야. 그럼 지금 분모의 무리수가 루트 3이 있죠. 그럼 얘와 같은 방법으로 분모에다가 루트 3을 곱하고 분자에다가 루트 3을 곱해보자. 그러면 분배 법칙이 일어나야 되니까 3이 되고 루트 3끼리 곱하니까 1이랑 곱하면 루트 3이 되죠. 위에는 2루트 3이 돼. 자, 봤더니 분모가 아까도 무리수였는데 지금 현재도 무리수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통하지가 않아요. 이제부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무리수만 한 덩이 있을 때는 같은 수를 곱해서 유리수를 만들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처럼 무리수와 유리수 또는 무리수와 무리수와 같이 두 덩이가 있을 때는 무리수와 똑같은 수를 곱했더니 앞에는 유리수가 됐지만 뒤에가 무리수가 다시 되므로 얘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될까 해봤더니 바로 이걸 이용한 거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해준 거를 거기에다가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가 되게끔 해서 곱하면 앞에 것도 제곱이 되고 뒤에 것도 제곱이 되는 효과가 일어나면서 빼지죠.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한 거야. 앞에 것도 제곱이 되고 뒤에 것도 제곱이 되게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해볼게.
루트 3 더하기 1분의 뭐 5라고 해볼까요 이번엔? 그러면 분모에다가 얘랑 얘가 더해져 있으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 빼진 값을 분모와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하자는 건데, 자 위에 분자는 분배 법칙이 일어나니까 5 루트 3 빼기 5가 되고요. 분모는 루트 3 더하기 1 루트 3 빼기 1 아까 했었죠. 루트 3의 제곱인 3에서 1의 제곱인 1을 빼죠. 그러니까 분모는 얼마가 돼? 2가 돼요. 그러면서 정답은 얘가 되는 거지. 왜? 우리가 하려는 게 목적이 뭐였어? 분모가 무리수였는데 유리수로만 바꾸기를 원했었는데 바로 유리수가 됐다는 거죠. 이유가 뭐야? 더한 거랑 뺀 거를 곱하게 되면 앞에 것도 제곱해주고 뒤에 것도 제곱해서 빼지니까 유리수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두 덩이일 때는 이 방법은 쓰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서 차이를 분명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번엔 빼져 있죠. 빼져 있어도 마찬가지.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루트 5 더하기 루트 2를 분모와 분자에다가 곱해주자는 건데 1은 곱 하나 많으니까 그냥 분자는 루트 5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야. 근데 분모는 어떻게 돼? 루트 5의 제곱에서 5에서 루트 2의 제곱인 2를 빼니까 분모는 3이 돼버리죠. 이렇게 3이 되면서 유리수가 됐으니까 분모 유리화가 된 거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다음은 10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58페이지. 그래서 지금 숫자들을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하는 응용을 하는 건데, 숫자 계산들 그리고 뭐도 분모 유리화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럼 남은 것도 숫자 계산이야. 이번에는 어떤 숫자 계산이냐면 제곱근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숫자 계산이에요. 예를 들어 101을 제곱한다라고 보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초등학교 방법으로 한다면 101 곱하기 101이 되니까 시작해볼게.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0은 0, 1 되고요. 0은 0, 0, 0 되니까 여기는 0, 0, 0이죠. 그래서 적을 필요가 없고 1 곱하기 1은 1인데 얘는 1이 100이죠 사실은. 100 곱하기 1이니까 100에다가 1을 적어줘야 돼. 그리고 0, 1이니까 0, 1을 적어줘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답이 1, 0, 2, 0, 1. 그래서 1, 0, 2, 0, 1이 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곱셈 공식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방법이 101을 100 더하기 1로 바라보자 이거야. 그리고 제곱하자 이거야. 그러면 앞에 거 제곱이니까 100의 제곱에다가 100이랑 1을 곱해서 100이랑 1을 곱해서 거기에 2배를 해주고 뒤에는 1의 제곱이죠. 그러면 100의 제곱은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 되고 200 곱하기 1이니까 200이 되면서 1의 제곱은 1이 돼서 정답이 1201이라는 같은 답이 나오게 될 거야. 괜찮죠? 그래서 100이나 50과 같이 0으로 끝나는 숫자와 더해지거나 빼지게끔 하자는 거죠. 그러면 99의 제곱은 어떻게만 바꾸면 돼? 100 빼기 1의 제곱으로 바꿔서 똑같이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의 풀이가 하나가 있고, 이제 곱셈 공식 1번과 2번을 이용한 거죠. 3번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102 곱하기 98이라는 수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2 곱하기 98을 직접 해야 돼. 그러면 8이 16이니까 16 쓰고 8일은 8, 816이 되고 9이 18이 되면서 9일은 9가 되죠. 그럼 둘을 더하게 되니까 9, 9, 9, 6이 돼. 그래서 9996이 답이에요. 이 방법도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지금처럼 두 수의 가운데 수가 100이나 50처럼 0으로 끝날 때예요. 그럼 100을 어떻게 바라봐? 100 더하기 2로. 그리고 98을 100 빼기 2로 바라보자는 거지. 이유가 뭐냐면 100에서 2 차이 나고 얘도 100에서 2 차이 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인 100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인 2의 제곱을 빼게 되니까 만에서 4를 빼게 되죠. 그래서 9996이라는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곱셈 공식 3번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 10단원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남은 거는 2개가 남았는데 그거는 변형 공식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쌤이 다음 타임으로 넘길게.